안녕하세요. 낭독극장의 관리인 신영민입니다. 요즘 부쩍 더워지는 날씨를 보니 여름이 성큼 다가왔다는 게 느껴지시죠? 조금만 더 지나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기다리던 여름방학이 시작될 텐데요. 그리고 추운 겨울엔 겨울방학도 찾아오겠죠. 방학이 되면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시나요? 어떤 분은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하고 또 어떤 분은 오랜만에 여유를 만끽하며 집에서 푹 쉬고 싶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처음 가보는 낯선 장소나 유명한 관광지에 가는 것도 신나는 일이겠지만 무엇보다도 부모님과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 자체가 가장 큰 기대이자 기쁨일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그런 아이들과 관련된 모두가 잘 아는 한 편의 동화를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1845년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 쓴 단편 동화, 바로 성냥팔이 소녀입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죠. 살을 애는 듯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눈발이 날리고 있었고 곧 날이 어두워질 참이었죠. 새해를 하루 앞둔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불쌍한 어린 소녀 하나가 모자도 쓰지 않은 채 어둠이 내리는 차가운 거리를 맨발로 걷고 있었죠. 사실 집을 나올 때만 해도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도움이나 되었을까요? 원래 엄마가 신던 슬리퍼는 소녀가 신기에는 말도 못하게 컸습니다. 그나마도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마차 2대를 피하려고 허둥지둥 길을 건너다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한 짝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나머지 한 짝은 어떤 남자의 하나가 냉큼 주어서는 커서 아이를 낳으면 요라물어라 써야겠다며 가지고 달아났어요. 신발도 없이 거리를 걷는 소녀의 작은 발은 추위로 빨갛다 못해 시퍼렇기까지 했습니다. 소녀의 낡은 앞치마자락에는 성냥이 가득 들어 있었고 손에도 역시 한 뭉치가 들려 있었죠. 온종일 다녔지만 성냥을 사는 사람도 동전 한 푼 적선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로 바들바들 떨며 힘겹게 걸음을 옮기는 소녀의 모습은 정말 딱해 보였어요. 목덜미에서 구불거리는 아름다운 금빛 머리칼 위로 눈송이들이 내려앉았지만 그래도 소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창마다 불빛이 환하게 새어나왔고 거의 굽는 맛있는 냄새가 거리에 가득했죠. 소녀는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이윽고 소녀는 거리 쪽으로 조금 튀어나온 집과 옆집 사이의 구석자리에 앉아 다리를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어요. 하지만 추위는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갈 엄두도 나지 않았죠. 성냥을 하나도 팔지 못한 데다 한 푼도 벌지 못했거든요. 빈손으로 돌아갔다가는 아버지에게 맞을 게 뻔했고 집이라고 해봤자 여기보다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붕만 겨우 덮여 있다 뿐이지 쩍쩍 갈라진 틈새로 들이치는 황소바람은 집과 누더기로 아무리 막아도 소용이 없었어요. 소녀의 작은 손은 꽁꽁 얼어 거의 감각조차 없어졌습니다.
성냥불을 켜면 좀 나을지도 몰라. 성냥다발에서 한 개비를 꺼내 벽에다 긋기만 하면 손 정도는 녹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녀가 성냥개비를 꺼내 벽에다 긋자 치직 소리를 내며 불꽃이 환하게 타올랐어요. 밝고 따뜻한 불꽃 주위를 한 손으로 동그랗게 감싸니 마치 작은 램프 같았죠. 신비로운 불빛이었습니다. 번쩍이는 노쇠 손잡이에 노쇠 다리가 달린 커다란 난로 앞에 앉아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소녀의 몸을 따뜻이 데워주었죠. 하지만 소녀가 발가락도 녹이려고 발을 뻗는 순간 불꽃이 그만 꺼져버렸습니다. 난로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소녀의 손에는 다 타버린 성냥개비 토막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소녀는 다른 성냥개비를 그었습니다. 순식간에 불꽃이 타오르더니 벽을 환하게 비추었고 이내 얇은 천 조각처럼 벽이 투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소녀의 눈에 식당이 펼쳐졌습니다. 눈처럼 하얀 식탁보 위에 멋진 도자기 그릇들이 놓여 있었죠. 사과와 말린 자두로 속을 채운 먹음직한 거위구이 냄새가 방 안을 가득 메웠어요. 어느 순간 놀랍게도 거위가 접시에서 뛰어내리더니 나이프와 포크를 등에 꽂은 채 바닥을 뒤뚱뒤뚱 걸어갔습니다. 거위는 불쌍한 소녀를 향해 곧바로 다가갔어요. 하지만 그때 성냥불이 다시 꺼져버렸고 눈앞에는 차갑고 단단한 벽만 남았습니다. 소녀는 다시 성냥불을 켰습니다. 이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부자 상인이 살던 집 창문 너머로 보았던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근사한 트리였습니다. 초록색 가지 위에 수천 개의 초들이 환하게 타오르고 가게 진열장에서 본 듯한 화려한 그림들이 소녀를 굽어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녀가 두 손을 위로 뻗자 성냥불은 곧 꺼져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초들이 하늘로 높이 올라가더니 밝은 별로 변했어요. 별 하나가 반짝이는 꼬리를 남기며 하늘에서 떨어졌죠. 누가 죽어가나 봐.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세상에서 누구보다 소녀를 아껴주던 할머니가 언젠가 별이 떨어지면 한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라고 말씀해 주었기 때문이죠. 소녀가 다시 벽에 성냥을 그었습니다. 주위가 환해지는가 싶더니 불빛 한가운데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밝고 눈부시게 빛나는 할머니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제발 저도 데려가 주세요. 불이 꺼지면 할머니도 사라지실 거죠? 따뜻한 난로나 맛있는 거위구이,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말이에요. 소녀가 소리쳤어요. 소녀는 할머니를 꼭 붙잡아 두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성냥다발 전체에 불을 붙였습니다. 삽시간에 성냥불이 타올라 주위가 대낮보다 환해졌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크고 아름다워 보인 적이 있었을까요? 할머니는 소녀를 품에 안고 하늘 높이 올라 환한 빛 속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추위도 배고픔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헤어지지 않게 되며 하느님의 곁으로 떠났습니다. 매서운 새벽, 발그레한 뺨,
그리고 입가에는 미소를 띤 채 소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웅크려 있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밤, 소녀는 그렇게 얼어 죽었습니다. 꽁꽁한 소녀의 몸 위로 새 아침이 밝아왔어요. 소녀의 손에는 까맣게 타버린 성냥 한 다발이 꼭 쥐어져 있었죠. 아휴, 몸을 녹이려 했나 보구먼.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어요. 하지만 지난밤 소녀가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을 보았는지,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얼마나 기쁘게 새해를 맞으며 떠났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소녀는 추위를 달래기 위해 팔아야 할 성냥에 불을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불꽃 속에서 그녀는 난로, 음식,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따뜻한 장면들을 떠올리죠. 하지만 소녀는 그런 따뜻한 풍경을 또래 아이들처럼 집안이 아닌 차가운 거리에서 성냥불 하나에 그 따뜻한 환상을 붙잡은 채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결국 소녀는 세상을 떠나 그토록 그리워하던 할머니의 품으로 갔고, 사람들은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소녀의 마지막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소녀는 할머니를 만나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무사히 그 겨울을 넘기길 바라셨나요? 부디 모든 아이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 멋진 어른으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